네, 두 야당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13 총선 이후에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과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요. 이 도덕성 문제에 걸려든 거죠. 이 도덕성 문제는 사실상 각 당이 이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 두 야당이 도덕성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네 분과 함께 지금부터 또 정치권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당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사면 초과에 빠져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이 이제 이 중대 분수령입니다. 이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박선숙 의원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선숙 의원의 목소리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걱정을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소명하실 건가요? 리베이트 인정하시는 건가요? 리베이트 관련해 당 차원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 인사죠. 박선숙 의원이 오늘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편집장님, 일단 박선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회계 보고서, 네. 허위 회계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맥주 광고를 실제는 안 했으면서 한 것처럼 허위 회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예. 그 회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라는 게 이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할 때의 내용입니다. 아까 이번 이 사건이 박선숙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검찰은 이제 이렇게 그걸 보고 있는 결국은 거예요? 지시한 혐의거든요. 네. 지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는지 뭐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이 허위 회계 보고서를 내라라는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 검찰에서 오늘 나가서 네. 나는 그런 부분을 뭐 지시하지 않았다든지 네. 아니면 뭐 왕주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뭐 보고만 받고 예. 그냥 흘려버렸다든지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이런 식의 진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잘 납득은 안 되는 건요.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왕주현 사무부총장 지금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됐어요. 네. 지금 영장 신진 심사 중입니다. 오늘 중에 구속 여부 결정되거든요. 사무부총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총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개입이 됐는데 그 위에 사무총장이 연루가 안 됐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검찰에서도 그 허위 회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문제가 되는 거는 박선숙 사무총장이 그걸 알았냐 몰랐냐. 네. 근데 사무부총장이 했던 거를 사무총장이 몰랐을 일 없는 거죠. 왕주현 부총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혼자 그렇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김수민 의원이 사실은 원래 이게 김수민 게이트였잖아요. 근데 김수민 의원 아버지가 우리 딸이 백설공주인데 마녀 사냥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지난달 6월 27일 날, 이달 6월 27일 날 검찰 소환해서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리베이트 수수는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기획한 거고 거기서 지시한 대로 나는 처리했다. 맞아요. 여기에서 처리했다. 이러니까 김수민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당 게이트로 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받는 거고 이게 또 왕주현 사무부총장 수사에 따라서 오늘 오늘도 판사랑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고리가 또 박선숙 사무총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또 박선숙 사무총장은 누구랑 연결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이 고리가 서로 물고 물린 거예요. 그래서 박선숙 사무총장이 근데 옛날 DJ가 한 말이 있대요. 뭐라고요? 박선숙 씨는 겉은 버드나무 같지만 속은 철심 같다. 그래서 오늘 검찰 가서도 쉽게는 얘기 안 하지 않겠느냐. 니네가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끝까지 얘기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표님이 안철수 대표 얘기하셨으니까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이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 이 국민의당은 그동안 해명한 게 나중에 국민의당의 결정적인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선을 완벽하게 그어왔거든요. 이건 당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네, 라고 그렇죠. 이게 딱 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가 왕주현 사무부총장이든 박선순 사무총장이든 누군가가 이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국민의당은 이거 회생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국민의당의 입장은 뭐냐 하면 네. 그 리베이트가 아니고 업체 간에 소위 기획업체하고 제작업체 간에 네. 소위 돈이 오고 간 거다. 업체 간의 거래지 우리가 지시한 게 아니다. 네. 하는 게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문제가 있더라도 김수민 의원 선에서 네. 소위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야. 원래 전략은 원래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전략이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수민 의원 부친이 내 딸이 백설공주인데 무슨 마녀사냥이냐 왜 내 딸만 공격을 해서 꼬리 자르려 그러냐 네. 그거는 국민의당과 전체 정치권에 대한 이제 반격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변호 조사 받으러 가면서 김수민 의원이 변호인 그 서면 의견서에 네. 이거는 당의 지시를 통해서 한 거다. 그리고 당은 다른 제작업체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라고 지시했고, 홍보비를 대납하라고 지시했고, 그것도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그랬다. 소위 맥주 광고 허위 광고를 부시라 그랬다는 거 뭐 그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꼬리가 될 수 없고 꼬리를 굳이 하려면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꼬리를 잘라라. 네. 라고 꼬리를 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오늘 박선숙 의원이 조사받음으로 인해서 이젠 꼬리 수준이 아니라 네. 몸통. 박선숙 의원 자체가 몸통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리고 그 윗선으로까지 의혹이 가느냐 하는 네. 몸통 꼬리가 아니고 몸통으로 가느냐 하는 경계선에 있고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 사과를 했는데 세 번째. 멘트가 거의 같아요. 속무스럽고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예. 거의 멘트가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비판이요? 말은 계속 하고 있는데 행동과 조치가 안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정치권에서 말할 때 나토 정당이냐 하는 게 있어요. 나토가 뭐냐면 액션. 노 액션. 네. 노 액션. 말만 있고 토킹 행동이 오니. 없다. 토킹 오니. 그래서 그 뭐냐면 법적인 책임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네. 정치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거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의혹이 확산돼 왔다는 거죠. 네. 근데요, 김성호 대표님. 네. 이 국민의당 지금 창당 4개월이죠. 그리고 국민의당 이번 4.13 총선에서 국민들의 얼마나 열화와 같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38석이나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일련의 이 행동들을 보면 이 새정치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김수민 의원은 나 혼자만 죽을 수 없다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막 지금 사실들을 폭로하고 있죠.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글쎄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박선숙 의원도 지금 검찰청사에서 그래? 또 나 혼자만 죽을 수 없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대응하는 국민의당의 이런 행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 보기에는 참 볼썽사납다. 이런 목소리 내시는 분들. 아니, 그렇죠. 구태 정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게 부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선언문에도 부패의 단호한 정당이 되겠다라는 게 선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초기 대응부터가 잘못됐던 거죠.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사과한 게 세 번째인데 10일, 20일, 27일 다 송구스럽다는 말만 했지. 사실은 진상조사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실을 호도한 데 대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자, 17일 날, 15일 날 이상돈 조사단장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당과 관련이 없다.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과 관련이 없다라는 그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인지 지금 선관위에 조사된 이 5명의 피고발인 한 명도 소환 조사를 안 했죠. 맞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 정도로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면은 그럼 국민들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실을 왜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예. 지금 검찰이 드러내고 있는 검찰의 이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요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은요. 예. 한 명이 아니고 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팀이 있어요? TF팀, 선거 홍보 팀을 만들어서 네. 사례비를 요구한 그 TF팀에 지급하게 했다. 이 얘기인즉 지금 왕주현 사무부총장뿐만 아니라 뭔가 관련된 당직자들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사실관계를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다면은 네. 적어도 여기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좀 더 적극적인 국민의 사과,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 국민의당 이번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요. 안철수 대표의 사과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진정으로 반성하면 국민 앞에 어떠한 조치를 내놓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지 안철수 대표의 사과는 더 이상 아마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글쎄요, 이게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면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 등 있는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정서도 감안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특별히 누구를 옹호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러한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요, 편집장이 이제 국민 여론이 따가우니까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이제 그 진행자가 물어봐요. 아, 그럼 출당 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출당 조치까지도 포함할 수 있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현재 예. 저 당헌 당규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고 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실은 검찰에 국민의당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얘기한 거하고 따지면 굉장한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 온도 차이가 그냥 일반론으로 얘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뭔가 검찰의 그 지금 김수민 의원 조사 예. 이 부분에 관한 정보가 혹시 입수된 것 아니냐 아.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박지원 의원이 또 정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얘기들을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지금 상당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네. 검찰 쪽의 기류가 결코 간다는 상황이 아니고 어. 더군다나 지금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할 때의 내용이 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그걸 다 부인하고 심지어 이상돈 단장은 뭐 검찰이 아마 기소하면 망신을 당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네, 네. 지금까지 검찰이 조사하는 단계를 보면 선관위가 수사한 내용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이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박지원 원내대표가 알고 네. 지금 선제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표님 보시기에 네. 어찌됐건 이번 사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수민, 그 다음에 왕주연, 박선숙 이 세 명은 최소한 출당 조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건 기본입니까? 예, 출당 모든 조치는? 조치에 도덕적인, 정치적인 조치하고 사법적인 조치 두 개가 있습니다. 사법 조치는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죠. 정치적인 조치는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해야죠. 지금 보니까 산불이 났는데 네. 처음에 김수민 의원 보고 네가 가서 혼자 꺼 그랬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셈이죠. 예, 백설공주가 왜 나만 하냐 해서 백설공주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다음에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나가서 둘이 같이 꺼다가 또 안 되니까 오늘 박선숙 사무총장이 또 나가서 같이 끄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오늘 그냥 사과가 아니라 여태까지 했던 게 구체적인 팩트가 뭔지 그리고 비례공천 사실 비례공천 의혹도 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선관위 고발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좀 수사를 안 한 거지. 네. 안철수 대표가 브랜드 호텔 김수미 의원 브랜드 호텔에도 3월 초부터 찾아가고 그 계속 지원했던 현황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고 예. 또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책이 뭔지 예. 여기에 대해서 나와야지 되는데 네. 너무 손을 놓고 산불을 자기한테만 안 오게 지금 막고 있어요. 음. 그게 됩니까? 산 자체가 타버리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시급한 좀 문제를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요. 잠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좀 가려져 있는데 본부장님 김수민 의원이 지금 약간 윤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경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비례대표 7번을 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당내에서도 당시에 엄청나게 이상하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예. 그래서 그 김수민 의원이 단지 젊다는 이유로 청년 대표가 됐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뚜렷한 좀 사회적 남물들이 이 정 존경할 만하든가 뚜렷한 사회적 경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의 공천 과정에서도 그리고 하루아침 진짜 하루 사이에 갑자기 결정됐다는데 그런 데서 혹시 뭐 다른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논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그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게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검찰에 이야기하면서 별건 수사는 안 된다 한 게 제가 보기에 이런 선거 부정 회계 말고 네. 이런 소위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이런 거에 별건 수사는 안 된다는 게 그런 뜻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회계 이거를 선거 보전을 허위로 보고한 거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종천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납득할 만하게 조사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리베이트 의혹 자체도 자기 자체로 조사를 제대로 못한 건지 계속 변명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치도 그거에 맞게 아까 했지만 당원권 정지라든가 의원직 사퇴 이런 거 포함한 거 출당 이런 예, 예. 것들을
중에 가장 적합한 거로 분명하게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이 이번 이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늦었지만 내일부터라도 어떻게 좀 대응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지금 두 야당이요, 도덕성 문제 가지고 지금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성욱 대표님. 네.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이 갑질 논란의 뭐 5관왕이냐, 6관왕이냐 말이 많습니다만, 그렇죠. 갑질의 여왕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요,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서영교 의원의 갑질 논란 일부에 대해서 팩트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면서도 지금 서영교 의원 공천 준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좀 뭐 김수민 의원 건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런 공천 과정이나 이런 이 법적인 책임 이외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과연 떳떳한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 4.13 총선 과정에서 공간이 이런 내용들 서영교 그러니까요. 의원 관련 의혹들이 제기가 됐다는 겁니다. 네. 수차례 소명 절차를 거치긴 했는데 여기에서 당내 내부 투표를 했고 나온 결론이 뭔 거 아니에요. 네. 법적인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이 앞서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나온 결론은 단수 공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단수 공천이 됐다는 건 굉장한 특혜를 받은 건데 네. 과연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단수 공천을 한 것이 유권자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어떠한 해명을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지 참 난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많습니다. 최 실장님, 만약에 저 사실을 다 알면서도 공천을 줬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특혜 공천이죠. 그러니까 특혜 왜냐하면 공천이죠. 저 정도의 다른 분이 만약에 네. 다른 그 후보자가 저 정도의 의혹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공천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그 특혜를 준 것이죠. 네. 특혜를 준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본인이 실제 그 공천 심사위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많이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 안 받은 사람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로비를 네. 많이 했다는 거니까 네. 그 로비에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해서 두 번씩이나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사실 부결이 됐는데도 네. 최종적으로 만약에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공천이 됐다면 예. 그 정무적 판단은 누구의 정무적 판단이냐? 그건 결국 김종인 대표가 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김종인 대표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해찬 의원에서 컷오프 했을 때도 김종인 대표가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야, 정무적 맞습니다. 판단을 뭐 무슨 설명을 하냐?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다고 딱 잘랐었죠. 하셨습니다. 그때. 예. 그러면 이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을 줬다면 물론 뭐 설명을 혹시 안 하셔도 될지 모르겠으나 네. 국민들은 이 정무적 판단과 이 정무적 판단의 기준이 네. 너무나도 괴리가 커요. 네. 그럼 그 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어야죠. 이 부분은 설명해야죠. 이해찬 의원 친노 자장 뭐 컷오프 시킨 거야. 그건 당내 사정이니까 김종인 대표 말대로 정무적 판단이니까 국민한테 설명 안 해도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설명해야죠. 왜냐하면 이런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의원을 어찌됐건 또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공은 김종인 대표다. 어떤 연유에서 공천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까르의 첫 사과잖아요. 예. 김종인 대표가 대표 취임하고 사과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사과를 했어요. 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 사과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면 그 사과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사과를 하려면은 공천 때 전후 내막이 어땠는데 네. 그거를 내가 알았다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사과죠. 네. 그리고 앞으로 당무위 조사를 하지만 여기에 당무 감사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물론 조사는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거에 나와야지 사과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과는 다 사과가 아니에요. 아니 저 예. 소영교 의원도 그렇잖아요. 네. 사려 깊지 못해서 사과한다. 그 사과가 아니죠. 예. 그 안철수 대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한다. 그건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과는 예. 뭐가 팩트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내가 어디까지 알았는데 이건 내 불찰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사과죠. 저 선거 전에요. 4.13 총선 전에 김종인 대표와 서영교 의원이 어떤 풍경을 연출했는지 저희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이랬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서영교 의원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장부입니다. 우리 김종인 대표님의 목을 치료할까 하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방입니다. 살구씨. 제가 이 살구씨 기름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천에 그렇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천한 거에 대해서 소위 살구시 보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굳이 말하자면. 예. 근데 이제 그 서영교 의원이 우리가 뭐 그 전에 취재 현장에서 보면 그 다른 의원에서 다른 의원들과 비교할 때 보면 네. 서영교 의원이 비교적 이게 친화성이 좀 있어요. 아, 예. 여러 가지 뭐 정치인들하고 언론인들과 보면 친화성이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가족 사랑이 진짜 지나쳐서 뭐 모든 의혹에 그러니까요. 뭐 남편과 자기 동생과 딸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뭐 6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떻든 이 본인뿐만 아니라 네. 김종인 대표 아까 또 국민의당인 안철수 대표까지 네. 분명한 거는 아니 그냥 사과가 막연한 사과니까 사과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뭐가 잘못이라고 분명하고 내가 이 과정에서 뭘 잘못했다 하면서 네. 이유를 대고 사과를 해야 분명한 사과로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당규상에 이제 네. 지금 당무감사라면 당내 윤리심판원을 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징계의 종류가 제명이라든가 당원 자격정지도 한 5가지가 있는데 네네. 당직 그 정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유를 대고 그냥 막연하게 한번 해도 몇 달 있다 지나가고 이런 식이 아니라 네. 분명한 징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 서영교 의원 사건은요. 김종인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공천을 좌지우지했던 분이 김종인 대표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오늘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언론에도 대고서 그 얘기를 해요.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나는 거지. 의장 소속 서영교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의 당무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종인 대표 사과 들으시면서 진정한 사과라고 느껴지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그 이유는 김종인 대표가 어찌됐건 서영교 의원의 저 갑질 논란 사실을 알면서도 공천을 줬다. 그리고 오늘이요 저 서영교 의원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6일 만에 뒤늦게 김종인 대표가 사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질래야 느껴질 수가 없다라는 여론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뭐 이 자정기능이 과연 더불어민주당 안에 지금 작동되고 있는가? 뭐 공천 과정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공천을 줬다는 것도 예. 그렇고요. 뭐 단수 공천이라는 게 특혜 중에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뿐 아니라 여론에 밀려서 마지못해 하고 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네. 과연 앞으로 나온 뭐 이 당무감사도 있을 것이고 윤리심판원의 심판도 있겠지만 과연 이 단서를 다 붙여놓은 사실의 경우에 문제를 삼겠다.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과연 사실로 더 드러났을 경우에 문제시해서 네.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특별히 뭐 박안주 부사석 부총장 같은 경우는 제 식구 감싸기에 아주 전형적인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박완주. 무대응하세요라는 네. 문자까지 네. 보낸 거로 봐서는 과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작동되는 자정기능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겠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편집장님, 그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 취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당무감사원인가요?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당 윤리심판원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징계를 결정한다는 것 같은데 글쎄 이거 어정쩡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은 이거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사실 네. 국회에서의 업무보다는 예. 자기 가족 일을 훨씬 더 많이 챙긴 가족 것으로 비즈니스를-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면 그러면 가족한테 보내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냥 어느 한두 개 무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보다 정말 정치적 또는 도의적으로 여러 가지 한 5개, 6개 정도의 위반이 한꺼번에 쌓인 거란 말이죠. 네네. 이러면은 이런 분이 과연 국회에 가서 민의를 대변해서 네. 국정을 돌볼 수 있겠느냐 네.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거예요. 예,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면 좋고 네. 본인이 만약 결정을 안 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끝까지 파헤쳐서 네.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더불어민주당도 이거 뭐 같이 그러니까요. 그냥 감싸고 있는 것 아니야? 네. 하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요. 또 정치권 이슈 좀 짚어봤는데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나갑 총재께서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